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사람 부자들은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얻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혜 선생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죠. 그래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신문에 온통 이제 그분의 기사로 도배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어떤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말이 바로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정말 그분은 사람 부자였으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처럼 이제 사람 부자라고 이제 이의 없이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가끔 있죠. 사실 사람 부자들은 존경받을 만해요. 타인의 마음을 얻는데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부자들은요, 먼저 듣는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제 나 원래 사람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러니까 상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그냥 잘 들어주는 거, 이 일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선입견으로 한 겹 이제 씌워져 있으면요, 상대가 말할 때 어떤 이제 그 필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후배가요, 자기 직장 상사하고의 어떤 정말 심각한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의논해 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후배가 일을 열심히도 안 하고 근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네가 또 뭘 잘못했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또 맨날 지각을 했겠지. 내가 직장 상사라도 너랑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이제 마음에 안 들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듣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내가 사람 말을 듣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람 부자들은요, 기본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과 디테일이라고 할 때, 기본기는 뭐냐,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거. 사람 부자들은 절대 이름을 잘 기억하죠. 사람 일단 한번 딱 보면 얼굴을 아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다음에 봐도 나 사람 얼굴 기억 못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 부자 되기 되게 힘든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사기가 힘드니까. 참,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호호호,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안 맞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내 이름을 어디서 이제 우연히 한 번 만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꺼이 도와주거나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겠죠. 디테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사무실에 갔는데 이제 차 뭘로 드릴까요? 그냥 전 물이면 돼요. 근데 찬물 말고요, 그냥 이제 미지근한 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그 직원이 찬물 안 드시죠, 선생님? 이러면서 미지근한 물을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타인의 어떤 마음을 사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한 번 보면 이제 기억하고 디테일이 있는 거죠. 한 번 이제 손님하고 식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식성을 이제 기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걸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음에 왔을 때 이제 해물 좋아한다고 그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 새로 해물탕집 굉장히 맛있는 집 생겼는데 거기 가실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기억해내는 거, 그리고 이름은 기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취약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서부터 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좀 내가 캐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 코칭 요새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자가치유가 되는 걸 제가 이제 느껴요.
저는 이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다만 적절한 질문만을 계속 던질 뿐이에요. 그래서 멘토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한 3, 4회씩 이렇게 하시는데,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계속 제가 질문만 해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본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말하면서 정리하고 방향을 찾고 정답까지 알아내요. 저는 질문으로 그걸 유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한테도 좋고, 그리고 많은 어떤 해결책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에 잘 얻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질문해주고 리액션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람 부자들의 또 공통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항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게끔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보면요, 아주 진실된 칭찬하고, 그리고 어떤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이라는 건요, 이제 요령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칭찬을 하나 하면 진실성이 있게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리를 칭찬하고 싶은데 저 친구가 어떤 걸 칭찬을 해주지?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김대리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김대리는 보고서가 날이 갈수록 늘어, 노력을 많이 하나 봐. 칭찬해줬죠? 작년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던데 올해는 굉장히 방법을 많이 바꿔서 이렇게 발전했네? 라고 하면 김대리는 그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직장 상사가 진실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 줬으니까요. 아주 달라졌어. 이제 보고서 하면 우리 팀에서 김대리야?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나 정말 좋은 칭찬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의 보고서를 정확히 봐야지만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이 일단 칭찬을 해줘야 되니까, 김대리 요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절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칭찬,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조언을 구하는구나, 우리 직장 상사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지만 대단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후배한테도 거침없이 물어보세요.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시대에 모르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그런 IT 관련된 그런 부분, 특히 온라인 어떤 그런 SNS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 의견을 이제 내가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도 좋고 그 친구한테도 본인이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니 나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공통점을 찾는 데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비슷한 사람한테 더 끌리죠. 그러니까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그 사람하고 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투를 흉내내거나 몸동작을 따라하거나,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이렇게 막 턱을 고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같이 이제 턱을 고이고 앉아야 된다든지, 같이 다리를 꼬면 같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어떤 친밀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말투를 어떤 이제 흉내내는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말, 오늘도 한 발 더 성장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미나 때. 그러면 나중에는 회원들이 제 말을 이제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오늘도 한 발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같이 유대감을 이렇게 딱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회사에서 뭐 김대리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든지 너무 이거 잘 만들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이제 그 말습관이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도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김대리한테 똑같이 김대리가 이거 이번에 보고서 발표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러면 이제 김대리가 본인의 말투를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를 알면서 또 이제 또 한 번 친밀감을 직장 상사한테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좀 위트 있게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제 후배를 불러다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막 이야기 돌리고 꼬고 막 빙빙 돌고 이러는 거 굉장히 사실 그 후배를 더 불안하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막 처음에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대단히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피드백은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3단계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칭찬.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는 김대리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김대리가 팀에 공로하는 바가 크다. 이런 건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정적인 피드백. 팩트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팀장인데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거 지적하시더라. 부장님이 이런 거 못마땅해 하시더라. 이렇게 남의 핑계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나쁜 최악의 방법이고요. 자, 내가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거, 그렇게 하고 맨 마무리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자, 수정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김대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고 이제 만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로 마무리해 주는 거. 그게 어떤 이제 회사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사람 부자가 되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그런 어떤 피드백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